선수들의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한 요 정도 공간에다가 두고 스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 공간에서 가운데 공만 이렇게 쳐서 나가게끔 스윙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오늘 수업하는 내용은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 이제 뭐 아이언 풀스윙 피니시까지도 다 해봤고, 거기에서 뭐 하체도 좀 쓰면서 지면 발력이라는 걸 사용해서 어쨌든 여러분들 스윙하는 부분에 있어서 파워를 내는 부분도 좀 일부 같이 했었고, 그 외에 어프로치 샷이나 퍼팅 수업까지 쭉 진행을 했는데, 뭐 어느 클럽으로 하든 간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스윙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나중에 가가지고 굉장히 잘 맞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맞는다. 뭐 예를 들면 뭐 스코어로 치면 막 80대 치던 분이 갑자기 백돌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완전 생초보처럼 갑자기 공이 안 맞기 시작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빈번히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에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몰라가지고 혼자서 그걸 고치려다 보면 팔다리 머리 어디 다 여기저기 뜯어 고치려고 여기저기다가 스스로 마취총 쏴가지고 막 이렇게 뭐 버벅버벅 거리면서 스윙하다 보니까 이제 미궁에 빠져서 안 고쳐지고 그러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보아요. 간혹 저도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하던 분 중에 일부는 그 회원님들 중에도 가끔 한 80대 한 초중반까지 막 굉장히 잘 치고 이제 뭐 스스로 나름 만족감 있는 정도 수준까지 가니까 졸업해서 이제 나가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나름 좀 어느 정도 이제 물이 올랐구나, 골프가 잘 되는구나 뭐 이랬던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가끔 하다가 막 안 되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몰라가지고 좀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신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왔을 때 보면 이제 그 나빠지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빈번한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 고관절 이렇게 PRT 하면서 이제 고관절 스트레칭 했었잖아요. 하면서 이제 골반이 움직이는 그 동작이라든지 골반의 어떤 무브먼트가 잘못돼서 안 맞는 경우가 첫 번째로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이 오늘 수업하는 이 클럽 패스, 이 궤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 궤도가 말 그대로 좀 생각보다 엉성해져서 나빠지는데, 쉽게 궤도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정의돼 있거든요.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아웃트인 스윙하고,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나가는 인투아웃, 이 두 가지 궤도밖에 없어요. 가끔 뭐 일부는 이제 인투인 스윙 막 이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제가 아는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이 두 가지가 클럽 패스를 결정하는 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차피 이게 뭐 인에서 아웃으로 가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해서 뭐 인아웃인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제가 아는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공이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한 요 정도 공간 안에서 클럽이 바깥에서 안으로 오냐 안에서 바깥으로 오느냐, 이 정도의 차이인데, 궤도에 대해서 보통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제가 어드레스를 이 공에다가 이렇게 취했을 때 이 옆에 제가 스틱을 하나 이렇게 일부러 세워놨는데, 이 스틱하고 샤프트하고 이렇게 거의 맞닿는 정도의 이 셋업 각이랑 이렇게 보통 맞춰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윙 플레인에 있어서 어드레스 취했을 때 이 샤프트의 연장선을 샤프트 플레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샤프트 플레인이 스윙의 기준선이다, 흔히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샤프트 플레인이 기준선으로 해서 이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샤프트 플레인을 따라가서 이렇게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와서 공을 쳐야 일정하게 쳐지지 않을까? 이런 이론들이 이제 좀 많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타이거 우즈의 그 스윙만 봐도 길게 이렇게 쭉 빼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샤프트의 끝이 공을 향하게 해서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면서 치는 형태의 스윙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쭉
길게 빼갖고 탑 포지션을 굉장히 높이 들어줬던 스윙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많은 코치들이 이렇게 좀 크게 올려가지고 하이한 백스윙 탑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 팔을 이렇게 좀 겨드랑이 쪽도 많이 떨어뜨려서 이렇게 높게 들어가지고 위로 들었다가 그대로 올렸다가 그대로 내리라는 이런 형태의 어떤 이제 스윙 스타일들을 많이 가르쳐요. 근데 이제 타이거 우즈가 이렇게 해가지고도 어쨌든 랭킹 1위를 한 10년 넘게 꾸준히 하고 좋은 성적을 내다가 한 2년 정도 슬럼프가 왔었어요. 그래서 2년 정도 슬럼프가 왔을 때, 그때 대표적인 통계 중에 하나가 훅이 나서 오비 나는 게 랭킹 1위였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공이 많이 감겼는데, 이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예전에는 그대로 내려와서 약간 이렇게 비껴 맞는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타이거 우즈가 그래도 선수 중에서는 이 핸드 컨트롤을 가장 잘하던 컨디션이고 그걸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손을 잘 쓰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원플레인으로 스윙을 하더라도 그런 이제 뭐 전성기 때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 탑에 이 그대로 올라가서 그대로 내려올 때 보면 이 클럽의 헤드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면서 이제 스윙의 아크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크가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면 하나의 아크에서 회전한다. 그래서 이거를 원플레인 스윙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그대로 올라간 사람이 예를 들어 조금 더 낮은 플레인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올라간 플레인 따로 내려온 플레인 따로 해서 이거를 투플레인 스윙이라고 이제 보통 불러요. 그래서 그 지마디라는 이제 교수가가 이런 스윙 플레인에 대한 이론을 정리를 했는데 그 안에서 어쨌든 궁극적으로 이 스윙 플레인에 대한 이론에서는 원 플레인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잘 친 구질은 이제 주로 페이드 샷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리치면 헤드 페이스가 상당히 많이 열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공을 깎아치면서 치는 형태의 페이드성 구질을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플레인 스윙으로 좀 가파른 스윙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백스핀 양도 높고 탄도가 높아지고 그런 이유로 이제 거리가 좀 짧아지는 비거리의 감소가 생기는 그런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좀 더 큰 파워를 내기 위해서 그대로 가서 이제 좀 더 낮은 플레인으로 가는 이러한 투 플레인 스윙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샤프트 플레인을 기준으로 샤프트 플레인을 타고 내려오거나 샤프트 플레인보다 바깥쪽으로 내려오는 것들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아웃 투 인 스윙이라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안쪽으로 내려와서 임팩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끔 하는 게 인투 아웃 스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PGA 선수들에 대한 이제 그런 통계가 있는데 PGA 선수의 한 87% 정도는 인투 아웃 스윙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한 13% 정도도 이제 아웃인 스윙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플레이어들은 그냥 뭐 상위 한 랭킹 20위 안에 있다 그러면 그냥 100% 인투 아웃 스윙을 하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보통의 PGA 선수들이 이제 인투 아웃을 대부분 하고 있는 건데 미국에 이제 아마추어 통계가 있는데 아마추어의 한 90%가 아웃투인 스윙을 하고 있고요. 아마추어의 한 10% 이내가 이제 인투아웃을 한다고 그래요. 보면 PGA 선수들과는 정반대의 어떤 그 평균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아마추어 골퍼들이 이게 좀 프로들만큼의 안정적인 컨택이라든지 비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이유는 이 궤도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클럽 패스 이 궤도 자체를 이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제 PGA 선수들이 하는 것들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하는 것들을 많이 따라하는 건데 결국에는 인투아웃 스윙을 할 건데 인투아웃을 하는 그 궁극적인 첫 번째 이유는 인에서 아웃으로 치면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임팩트 후에 페이스에 공이 굉장히 오래 붙어서 밀어치게 돼요. 그래서 인투아웃 스윙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비거리가 많이 나서예요. 그래서 자 인에서 아웃으로
이렇게 쳤을 때는 공이 맞는 느낌 자체도 이렇게 좀 묵직하게 밀어서 강하게 컨택이 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해서 아웃으로 치면 훨씬 더 낮은 탄도로 무겁게 멀리 가는 공을 칠 수 있는데, 반대로 이거를 과하게 제가 아웃인으로 이렇게 쳐보면 약간 깎여 맞거나 빗 맞거나 이 강한 파워를 내는 것들이 좀 한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헤드 속도로 쳤을 때 인투아웃이 훨씬 더 비거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인투아웃 스윙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비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인투아웃 스윙을 하면 어쨌든 이 궤도가 일관성이 생길수록 미스샷이 감소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잘 치던 분이 뜬금없이 갑자기 되게 나빠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은 원래는 인투아웃 하던 분이 어느 날 보면 아웃인으로 바뀌어서 오고 그러는데, 멀쩡하게 인투아웃을 습관화 시켜서 연습하던 분이 왜 아웃인이 되냐면 이건 사람의 그냥 근본적인 본능 때문이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태초의 본능이 그냥 이런 거예요. 우리 아빠가 아기한테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주면 아기가 아빠 손가락을 딱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약간 몸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기들이 이렇게 손에 뭐가 쥐어지면 다 입으로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당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그냥 태초의 본능이 손에 무언가 쥐어지는 순간 우리 몸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들에 대한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골프채를 딱 쥐고 본능대로 휘두르면 우리한테 제일 편한 건 당겨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건데,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이렇게 당겨치면 당겨칠수록 이제 아웃인 스윙을 과하게 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아웃인 스윙을 하다 보면 이제 헤드에 컨택이 사방팔방 엉뚱한데 컨택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이제 빈번해지기 때문에 미스샷이 증가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궤도를 좋게 하면 방향이 좋아지느냐? 근데 궤도가 방향에 이제 지대한 영향이 있지는 않아요. 원래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중간에 레슨할 때 공 자꾸 오른쪽 가면 왜 오른쪽 가냐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었잖아요. 오른쪽 가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헤드가 열려 맞으면 오른쪽 가고 클로즈 돼서 맞으면 왼쪽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팩트 할 때 클럽 헤드 페이스가 열렸냐 클로즈 됐냐 이것 때문에 방향이 달라지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 연습하다가 공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조금 클로즈해서 임팩트 해야지 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방향 자체는. 결과적으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방향의 85% 정도가 헤드 페이스가 열렸냐 클로즈 됐느냐 요 차이로 방향이 달라지고요. 이런 미드라이언 기준으로는 한 75% 정도가 페이스 앵글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요. 거기서 얘기하는 나머지 한 15%, 25% 정도가 이 궤도가 방향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수준인데, 그럼에도 이 궤도를 우리가 인투아웃을 하는 거는 앞서 얘기한 대로 비거리를 증가시키고 미스샷을 줄이되, 어느 정도는 그래도 궤도를 잘 만든 사람이 이 페이스 앵글에 대한 컨트롤이 좋아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데이터나 이런 알고리즘에서는 페이스 앵글이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하지만, 그 안에서 궤도를 잘 만들어주면 페이스를 컨트롤하기 위한 이제 기초적인 백그라운드가 되니까, 그래도 궤도는 필연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인투아웃을 하게끔 잡아야 된다는 게 제가 보통 이야기하는 주론인데, 실제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인투아웃을 좀 잘하게 하려고 계속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 최대한 손이 몸 안으로 붙어서 이렇게 핸즈인하라고 했던 이유가 이 샤프트 플레임보다 자꾸 더 안으로 오게끔 백스윙 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윙 플레인이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이렇게 쭉 빼다 보면 이게 내 팔꿈치 쪽으로 클럽의 플레인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대로 올라가서 뭐 인투아웃 스윙을 하더라도 어쨌든 이 상태로 보면 내 팔꿈치 쪽을 향해서 내려오는 플레인으로 스윙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엘보우 플레인을 트레이닝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엘보우 플레인으로 자꾸 가르치는 이유가, 이 엘보우 플레인으로 가면 어쨌든 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몸통만 돌리면 약간 연습을 좀 많이 하지 않아도 잘 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저는 엘보우 플레인을 많이 트레이닝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도 이게 손과 이게 뭐 어쨌든 몸이 분리되면서 몸 돌리면서 손은 손대로 또 따로 제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뭐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도 좀 잘 치게 하고 싶은 욕심으로 최대한 몸통만 돌려서 치면 그래도 연습 많이 안 해도 저도 그렇고 제가 가르치는 분들 누구나 좀 일정하게 연습량 대비 좀 효율이 좋은 스윙으로 가려고 엘보 플레인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어깨선을 향하는 정도에서 내려오는 정도가 있어요. 요 정도가 이제 보통 흔히 얘기하는 이제 숄더 플레인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 어깨선을 따라서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던 게 과거에 클래식한 스윙에서 얘기하던 이제 타이거 우즈의 한 95년도 7년도에 그 타이거 우즈가 했던 스윙이 보통은 이 숄더 플레인 스윙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은 이제 이 숄더 플레인 내지는 요거보다 조금 더 내려온 게 이제 팔뚝을 향해서 내려온다 해서 이걸 이제 또 암 플레인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이제 암 플레인이나 숄더 플레인 스윙을 하게 되면 조금만 힘줘서 이렇게 덤비면 바로 아웃인이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즈인해서 이 엘보 플레인으로 해서 이 내 팔꿈치에 이 각도 안에서 클럽을 휘둘러서 스윙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거야. 당겨치게 되면 그냥 이 라인이 잘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당겨치면 무조건 이 노란 공을 때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궤도에 대한 연습을 좀 하고자 하면 이 위치에다가 이렇게 공을 놓는다든지, 나중에는 뭐 여러분들 사용하는 클럽의 우드 커버나 드라이버 커버 같은 것들을 요 선상에다가 지금 제가 놓은 위치 잘 기억해 놨다가 여기다 두고 그 커버나 이런 공 같은 거 안 치고 스윙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서 제가 아웃인으로 이렇게 치면 이 두 개 다 빠바박 이렇게 치면서 엉뚱하게 공 쳐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당겨치지 않게끔 이 당겨치는 인투 아웃 플레인의 위치에다 이렇게 공을 놓고서 저걸 안 치고 지나가려고 연습하면 이렇게 확실하게 인에서 아웃으로 치는 부분에 대한 동작들이 좋아지고, 그 간혹 가다가 이제 이게 좀 스윙하다 보면 이제 보통 내가 힘주면 좀 이렇게 왼팔 치키닝 해갖고 당긴다 이런 것도 아마 스스로 느끼는 분들이 종종 있을 건데, 그런 경우도 결국에는 우리가 인에서 아웃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팔 구부리지 않고 그냥 하이 포지션으로 스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인에서 아웃으로 최대한 이렇게 크게 가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피니쉬를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니쉬를 빠르게 하는데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뻗어서 이렇게 끝나더라도 더 안 넘어가더라도 이 팔을 좀 길게 팔로스로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쭉 밀어서 나중에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런 모양으로 컷오프를 하셔도 괜찮아요. 예, 어쨌든 스윙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팔을 좀 길게 팔로스로 해서 컷오프로 가되, 보통 PGA나 LPGA 선수들이 하는 그 피니시 포지션이 여기서 바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돌린 게 아니라 최대한 쭉 뻗어서, 제가 어깨를 이렇게 돌려보면 어깨로 인해서 이런 포즈가 나오는 거니까, 이 피니시 자세 자체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큰 골격을 활용해서 동작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7번 아이언 가지고 하나는 요 정도 라인, 하나는 요 라인, 예, 이 공 한 개 정도 위치 아래쪽으로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두 개가 이렇게 맞닿아 있겠죠.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공을 요만큼 내려서 발 하나 정도의 위치에다 두고 하되, 난 나중에 혹은 오늘에라도 난 이제 궤도 끝났다, 나는 이제 퍼펙트하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분은 여기다 이렇게 발 하나 거리에 여기에다가 하나 더 두시면 돼요. 예, 근데 했더니 세 개 다 때리더라 그러면 일단 맨 뒤에 거 없애고 앞에 거부터 해결해 나가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보통 선수들은 이거보다 더 작게 해요. 보통 한 뼘 정도 이내로 해요. 선수들의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한 요 정도 공간에다가 두고 스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 공간에서 가운데 공만 이렇게 쳐서 나가게끔 스윙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에서 아웃으로 이렇게 치게 되면 처음엔 이 궤도 때문에 공이 오른쪽으로 좀 날아가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아시다시피 헤드 페이스가 이렇게 같이 인아웃 하면서 열려 있을 때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거니까
그거는 이쪽으로 뻗을 때 헤드만 조금 세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토우가 하늘 보게 세우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하시면 이제 공이 오른쪽으로 살짝 출발하다가 드로우 걸려서 가운데 쪽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생길 거야. 어차피 이렇게 이제 인아웃으로 공을 컨트롤하게 되면 스트레이트 볼을 치는 게 아니라 예, 푸시 드로우 구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푸시 드로우를 치게 되면 우리 현장 나가서 예를 들면 여기 깃대가 있고 이렇게 공이 잔뜩 모여 있는 이 자리가 뭐 해저드라든지 뭐 모래 웅덩이가 있는 벙커 같은 곳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 똑바로 치면 좀만 짧으면 저 벙커나 해저드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현장 나가서 이거를 바깥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감아주면 공이 이렇게 날아가다가 이쪽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피해서 플레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푸시 드로우 구질을 치려면 인에서 아웃으로 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맹점이 최대한 이렇게 핸진에서 엘보우 플레인으로 스윙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 이 엘보우 플레인 만들 때 팔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어깨가 잘 안 돌고 회전에 제한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작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 정도만. 그래서 이렇게 팔꿈치만 이렇게 안으로 접었다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빈 스윙을 이렇게 인에서 아웃으로 계속 흔드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궤도를 컨트롤하는 연습할 때는 이렇게 인에서 아웃으로 빈 스윙 해보다가 치시면 궤도를 교정하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보통 궤도를 컨트롤하는데 제일 좋은 연습 중에 하나는 뭐 아까처럼 공을 놓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빈 스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보통 빈 스윙으로 본인이 이렇게 내가 인에서 아웃으로 빈 스윙 막 해보니까 많이 어색하다. 그러면 이미 본인의 습관이 아웃인인 거야. 그래서 이거 처음 해보는 궤도 같은데요. 막 이런 느낌 나면 그럼 이제 처음 하는 궤도인 느낌이면 그게 이제 내 습관인 것 같다라고 느낄 정도까지 인에서 아웃으로 치는 그 패턴으로 이제 스윙이 좀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타석에서 여러분도 오늘 인투아웃 스윙 하는 부분들 잡아드리고 그렇게 해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